자,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액취증과 그 다음에 손발에 생기는 다한증에 대한 그런 증상과 원인, 그 다음에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취증은요, 액취증은 뭐 한자로는 액취증이라고 그러시고, 우리 한글로는 땀악취증. 겨드랑이 내서 난 땀이 아주 여름 되면은 특징적으로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향취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액취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액취증의 원인은 대개 겨드랑이에 있는 땀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 에크라인 땀샘 또는 에크린 땀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있고, 또 우리 예전에 발달했던 그런 발생 과정에서 발달했던 땀샘이지만 지금은 성인이 되고 나면은 좀 퇴화되는 그런 이제 겨드랑이나 우리 사타구니 아니면은 눈썹 주변에 생기는 그런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이런 아포크린 땀샘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독특한 채취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표시하고 또는 그 상대방의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발전기 때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채취를 발생하는 건데, 인간에서는 많이 이게 퇴화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사춘기 지나서부터 조금씩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부위에 조금씩 발달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독특하게도 그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그 땀의 성분이 이 피부 바깥으로 나와서 피부 밖에 있는 그 그람양성 현기성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독특한 지방산이 생산되게 됩니다. 그 지방산 때문에 나는 냄새가 바로 이 액취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액취증의 원인을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지만, 이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에서 이제 특히 구조적으로 보면 에크린 땀샘은 피하 지방, 피부 아래쪽 피하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서 피부 표면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포크린 땀샘은 조금 더 깊이 있으면서 피부 표면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 모공과 피지샘이 같이 있는 털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땀을 분비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구조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액취증의 원인은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그 땀의 물질과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있는 그람 음성 현기성 세균, 디프테로이드라고 하는 현기성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그것이 피부의 특징적인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액취증은 특히 이제 날씨가 좀 춥다가 이제 계절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증상이 많이 심해지고요. 대개는 유전성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다면 그 자녀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대개 이제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기간이나 되게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보통은 사춘기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층에 많이 생기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액취증의 치료로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균에 의해서 우리가 땀의 성분이 이제 분해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잘 씻어내 주시면 되겠죠. 항균 비누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 표면을 잘 씻어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샤워 후에는 방향제 향수를 많이 써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땀을 억제해주는 특히 그 드리클로액이라고 이름을 알 수 있는데, 알루미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그걸 이용해서 땀을 좀 빨리 건조시켜 주시면 그런 냄새가 좀 덜 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과거에 되게 이제 피부 표면을 절개를 해서 피부 땀이 나는 부분에 겨드랑이 부분을 완전히 절개해서 다 떼내는 방법으로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입원 기간도 상당히 오랫동안 해서 이 팔을 못 움직이게 되고, 또한 흉터가 좀 많이 나고 피부가 이렇게 구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겨져서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자체를 떼는 방법도 있고, 피부 밑에 있는
땀샘 부분만을 피하 조직만을 절제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입원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 지장도 많고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상처가 심하고 흉터도 심하기 때문에 요즘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 흡입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부 표면에 특히 깊이 있지가 않고 피부 진피와 피하지방층 상위에 있는 그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해주는 표재성 지방 흡입기를 이용해서 피부의 땀샘을 많이 이제 긁어내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작용으로 해주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겨드랑이 부위 위아래 2개 정도의 구멍을 한 1cm도 안 되는 구멍을 내서 피부 표면에 있는 땀샘들을 이렇게 긁어내주기 때문에 최대한의 상처를 적게 하면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치료 기간을 짧게 하고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파워 땀샘 흡입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결국 표재성 지방 흡입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